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간 안보 정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다녀갔죠. 특히 DMZ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공군의 KAOC, K약을 방문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을 했고, 특히 미래 전장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공군의 모든 작전을 통제하는 K약에 다녀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뒤이어 내린 7명의 사성장군 대장의 인사에서는요, 현 한미연합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을 합참의장으로 보임을 시키면서 줄줄이 사성장군으로 진급을 시켜서 공군 참모총장에는 공군사관학교 36기 정상화 대장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군 인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군들을 대거 물갈이를 함으로써 신정부의 북한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현재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죠.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김정은은 긴급 지시를 내려서 중국으로부터 예방약을 대거 들여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송기를 랴오닝성 선양에 보내서 중국 의약품을 대거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애들이 돈이 있나 싶어요. 얘네들은 지금 이 코로나를 국시로 정할 만큼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데, 이렇게 200만 명 이상 감염이 되고 하면은 북한은 이것이 체제 유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입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 수준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체제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대위협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의학적으로 대처를 하느냐가 북한 체제 유지에 매우 심각한 변곡점을 주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수인성 전염병인 잔티푸스, 콜레라 같은 병도 유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와중에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점점 더 가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8억 불을 지원함과 동시에 M777 155mm 곡사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90여 분 중에 현재 74분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바로 전쟁에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요원들이 장비를 숙달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미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155mm 포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군이 M777 155mm 포를 실질적으로 야전에서 운용을 하게 될 경우 어마어마한 화력의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화회담에서 즉각적인 종전을 하라며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어 차원에서 대규모 나토 회원국 간의 연합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 나토 간의 압박이 다차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즈음하여 주한 미군 사령관은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접근의 자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진짜 이거 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이, 아니 어떻게 사드 미사일 기지를 지원하는 군용 차량을 민간인이 검문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무언가 좀 정말로 제대로 된 그냥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가 정식 배치가 되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난 5년간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라도 빨리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저 사드 미사일이 접근이 자유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한 시설물들,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병사들은요, 미군 병사들이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합니다.
기존에 골프장 시설이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부대 지휘 관리를 안 해보다 보면은 부대가 캠핑장처럼 운영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상주하는 인원이 100여 명이 넘게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지원 시설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사드 포대에 배치된 인원은 대략 100에서 200여 명 사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영구 지원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왜 남의 나라 군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씻고 자는 거를 저렇게 아주 가혹하게 할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 바이든 방문을 통해서 가장 강조가 됐던 것은요, 결국은 한미 연합작전 능력의 향상이죠.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얘기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도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또한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일본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측의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한 긍정적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요, 일본이 그동안 군사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바이든이 한국을 다녀가고 나면 가장 긴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중국이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은요, 바이든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로 다불안석인 상황입니다. 특히 한미 공동회담에서의 하이라이트는 결국은 기술과 경제의 동맹이 강조가 되는데요.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죠.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한미 간 군사, 기술, 경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협적인 내용들이 되겠으며, 한국 외교와 전략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관련 공산당원은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아태 지역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매우 민감한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한국이 진정한 동맹국인 미국과 군사, 기술, 경제 동맹을 맺는다고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군사기술 동향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드론 항모를 진수했습니다. 5월 20일 날 진수를 했는데요. 함선 설계 연구센터가 제작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형 무인 드론을 수송할 수 있는 주하이 1이 광저우에서 진수가 되었습니다. 아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보냈듯이 중국에서는 라오링성 선양에서 북한 대형 수송기 세대에 의약품을 실어서 북한으로 보내줬죠. 러시아와 유럽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이후 지역을 고착화하면서 점령지를 안정화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국방장관은 조속히 휴전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모든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서방 세계에서 엄청난 군사 자산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상호 간의 전열을 가다듬은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주간 안보 정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